선생님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굵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실망감뿐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성 앞에 섰을 때 평생의 형제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여 몰래 파란 약의 도움을 청해야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스스로를 독살하는 짓을 당장 멈추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매일 밥 위에 이 곡물 몇 알만 뿌리는 것만으로 단 일주일 만에 등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류를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력한 발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비아그레에 의존해야만 했던 분들조차도 자신의 원초적인 힘으로 밤의 장막을 찢어버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말 못할 불안 속에서 조용히 그 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분명 누구나 오늘 밤은 해내야만 한다 는 압박감 속에서 서둘러 약을 삼켰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은 돌처럼 잠잠한데 얼굴만 붉어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식은땀만 흘렸던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던 대가를 치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약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영혼을 갉아먹는 질문에 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지난 30년간 이곳 서울에서 제 진료실은 단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자신의 은밀한 짐을 내려놓는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예외 없이 제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걸 평생 먹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비아그라는 선약이 아닙니다. 폭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낡아빠진 혈관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확장되도록 채찍질할 뿐입니다. 사용할수록 내성은 증가하고 부작용은 쌓이며 결국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남김없이 갉아먹을 것입니다. 남자의 힘은 약 한 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혈관 속을 용솟음치는 피에서 나옵니다. 오직 피가 깨끗하고 원활하게 흐를 때, 오직 혈관이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열릴 때 진정한 발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수십 년간 임상적으로 검증된 견과류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몸을 정력의 용광로로 바꿀 비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어떤 견과류뿐만 아니라 어느 황금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폭발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69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거의 끌려오다시피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며칠 전에 이 양반이 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 그 파란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이 선생님은 그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밖으로 내보낸 후에야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약이 무섭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반 알만 먹어도 됐는데 이제는 하나를 다 먹어도 시원찮아요. 먹고 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은 메스꺼워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은퇴 후 기력이 쇠함을 느끼던 이 선생님은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약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쁨은 곧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용할수록 부작용은 심해졌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굴을 사오고 전 귀한 금산 인삼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사랑의 교감이었던 관계는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하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기를 도구로만 여긴다고 생각해요. 머리는 약 때문에 아프고 아내는 점점 차가워지고. 원장님,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생님들, 이 선생님의 비극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약물 의존 부작용, 그리고 감정의 균열이라는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마지막 길은 완전한 무력감 혹은 섬광 같은 뇌졸중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원시적인 야수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생님에게 그가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어떤 화학 약품보다 강력한 3가지 천연 무기, 3가지 처방전을 쥐어주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쌀쌀한 밤, 마천루들이 저마다 사치스러운 인공의 빛을 뽐내고 있을 때 저는 이 교수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단위 권위 있는 모습의 이 교수님이 아니라 빈 소주잔 사이에서 길 잃은 눈빛을 한 채 무거운 어깨를 늘어뜨린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술 기운은 그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은 실망감을 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어.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온갖 약 모든 조언들. 하지만 더는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마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가 아닌 현실의 전류를 전달하기 위한 단단하고 굳건한 손길이었습니다. 교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의 주소를 잘못 찾고 계셨을 뿐입니다. 교수님의 문제, 우리들의 고통은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원초적인 곳, 바로 혈관에 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냅킨 위에 거대한 고목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무성한 잎을 뻗은 튼튼한 나무였습니다. 그러고는 누렇게 시들어 힘없이 떨어지는 나뭇집들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입니다, 교수님. 현대의학이 발기부전이라 부르는 증상입니다. 죽어가는 나무짚이죠. 그동안 교수님과 저 밖에 수백만 명의 남자들 테헤란로의 CEO부터 부산항의 어부들까지 모두가 헛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든 잎에 물을 주는 일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파란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짚에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행위입니다. 잠시 푸르러질 수도 있고 몇 시간 동안은 팽팽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요, 뿌리가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는데 잎에만 물을 준다고 해서 죽어가는 나무 전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 강건함과 쇠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우리를 키우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혈관계는 바로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조물주는 우리 몸에 천재적인 경보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음경으로 이어지는 미세 혈관들, 그것들은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전달자들입니다. 최전선에선 특공대원들이죠. 나무 뿌리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밤샘 회식에 삼겹살과 소주로 숨 막히는 업무 스트레스로 끝없는 불면의 밤으로 인해 혈관이 굽고 막혔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곳이 바로 이 작은 혈관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긴급한 메시지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칩니다. 주인님, 당신의 배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이 나무 전체가 곧 쓰러질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발기부전은 침실의 비극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물주가 내려준 순금 같은 경고이자 은혜입니다. 질병이라는 무서운 불길이 당신의 심장과 뇌라는 건물 전체를 태우기 전에 가장 작고 가장 불붙기 쉬운 방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기 소리입니다. 온 가족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집안의 가장 약한 자식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왜 차가운 흰 벽과 최첨단 기계로 가득한 병원들은 이 명백한 진실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약 한 통 임시방편에 해결책 괴사하는 상처 위에 붙이는 반창고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처방전은 종이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 당신이 입으로 가져가는 모든 음식 조각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처방전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온 유기농 현미, 한 톨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는다면 그것은 신선히 내린 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알약은 치명적인 환상일까요? 옛날 광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카나리아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는 유독가스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만약 새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거나 쓰러진다면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광부는 자신이 질식해 죽기 전에 즉시 대피해야 했습니다. 신사 여러분의 그곳은 바로 당신 건강이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입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가장 충성스러운 파수꾼입니다. 음경의 동맥은 직경이 1-2mm에 불과해 실처럼 가느다랗습니다.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3mm 이나 뇌로 피를 보내는 경동맥 5,7mm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는 마치 북촌 한옥마을의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길을 강남의 1차선 대로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생활의 쓰레기, 콜레스테롤, 플라크, 칼슘가 쌓이기 시작하여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힐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막힐까요? 대로가 아니라 바로 그 작은 골목길입니다. 오늘 밤 침대 위에서의 무력감은 내일 아침 시청격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혹은 긴장된 회의 중에 당신의 목소리와 몸의 절반을 앗아갈 뇌졸중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입니다. 뜬 소문이 아닌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고 뇌졸중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알약은요, 그것은 막힌 골목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낡아빠진 혈관벽을 수리하지도 않습니다. 그 원리는 잔인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폭약이며 좁아진 길로 피를 억지로 밀어넣기 위해 몸 안의 모든 혈관을 부자연스럽게 강제로 확장시키는 화학 물질입니다. 수십 년 묵어 녹슨 쇠 파이프에 산업용 초고압 펌프를 꽂고 물을 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시적으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차게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압력은 파이프를 갉아먹고 균열을 내며 언제든 파이프를 터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 깨질 것 같고 얼굴은 펄펄 끓는 김치찌개 한 사발을 들이켠 듯 화끈거리고 심장은 쫓기는 짐승처럼 미친 듯이 뛰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과부에 걸려 잔인하게 잡아 늘려진 혈관 시스템 전체의 신음소리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중독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게을러지고 약해져서 스스로 확장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다음 자극제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몸의 주인이 아니라 작은 알약 하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씨를 지피기 위해 왔습니다. 부활의 불씨 말입니다. 이제 시든 잎을 보며 한탄하는 것을 멈추고 땅속 깊이 파고들어 뿌리를 치유할 때입니다. 우리 몸을 낡은 기계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보살핌이 필요한 신성한 정원으로 여길 때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인스턴트 라면과 값싼 소주병을 던져버리십시오.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한강변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걷고 달리십시오.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수년간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북한산 정상에 올라 모든 근육이 긴장하고 모든 혈관이 확장되어 모든 세포에 산소와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먹으십시오. 전사처럼 먹으십시오. 의성의 알싸한 마늘을, 통영의 신선한 굴을, 고창의 검붉은 복분자를 먹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강인한 민족을 세우는 데 사용했던 음식들을 먹으십시오.
맥기니는 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혈관 시스템을 재건하고 몸속 모든 골목과 구석구석을 청소할 재료를 공급하는 의식입니다. 잠을 자십시오. 어둠과 정적 속에서 깊은 잠을 자십시오. 광란의 사회가 입힌 상처를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치료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나이 들어 쇠락하는 것에 맞서는 원초적 본능의 반란입니다. 매일 당신이 담배 대신 사과를 선택할 때,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 대신 걷는 1시간을 선택할 때, 당신은 모든 세포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강건함을 선택한다. 나는 병든 노인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한다. 생명력이 돌아오는 느낌은 알약의 인공적인 효과와는 다를 것입니다. 시끄럽거나 급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지하수처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 나오는 온기일 것입니다. 아침에 쑤시는 관절의 신음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침대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하루를 정복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과 함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은 다시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자신감의 불꽃으로 반짝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준비나 알약 없이 당신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성 본능의 자연스럽고 강력하며 자랑스러운 부활을 말입니다. 그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몸을 뿌리부터 치유했다는 웅변적인 증거이자 아름다운 보상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힘은 단 하나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 전체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굳건한 의지가 만들어내는 교향곡이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행한 수천 개의 작지만 올바른 선택들의 결정체입니다. 그 생명력의 정점에 서서 당신은 빈 소주잔 옆에서 절망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나무집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무 전체를 되살렸습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불타오르는 강렬하고 자유로운 삶을 말입니다. 약속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순간은 망설임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터넷에서 훑어보고 금세 잊어버리는 흔한 건강정보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 작전 지도이며 당신 내면의 생명기계를 재시동하는 암호 코드입니다. 이것은 썩어버린 뿌리를 구원하고 세월과 밤샘 회식으로 오염된 혈관을 밀리미터까지 씻어내어 야수의 원초적 탄력을 되찾아줄 처방전입니다. 화학약품과 빌려온 해결책들은 잊어버리십시오. 부활의 힘은 바로 당신의 손안에 당신의 부엌에 그리고 당신의 발뒤꿈치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 모든 부활의 기초 먹는 혈관 청소기, 바로 견과류입니다. 저 작은 호두, 아몬드 잣을 보십시오. 얕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평범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 안에는 압축된 영양폭탄이 들어있으며 조물주가 특별히 남성을 위해 내린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장 배관 시스템을 청소하고 남성 호르몬 공장을 재점화하는 3가지 최강의 무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아르기닌 혈관 확장의 힘입니다. 당신의 심장뇌 그리고 하류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르기닌은 바로 특공대 공병 부대입니다. 몸속으로 들어가 혈관벽에 명령을 내립니다. 열려라. 그것은 몸이 자연적으로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자극하는데 이 기적의 가스는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킵니다. 피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필요 없이 마치 장마철의 강물처럼 흘러넘쳐 잠들어 있던 땅을 깨울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아연 남성성의 씨앗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아연은 바로 그의 왕관이자 홀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왕은 약해집니다. 이 견과류를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감과 수컷의 원초적 불꽃을 생산하는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오메가3 혈관을 씻어내는 신성한 기름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은 삼겹살 회식으로 얼마나 많은 나쁜 지방을 몸에 집어넣었습니까? 오메가3는 바로 자연이 내린 가장 강력한 세정 용제이며 부드럽게 그 노폐물들을 녹여 시스템 밖으로 씻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마법은 규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호두 반알, 아몬드 5알, 그리고 잣 1티스푼이면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섞거나 의식처럼 따로 먹으십시오. 절대로 욕심내서 더 많이 먹지 마십시오. 자연치유의 세계에서 양은 신의 약과 독약의 경계선입니다. 재료를 채웠다면 우리에겐 펌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움직이는 혈관 펌프, 걷기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중앙 펌프가 너무 약해서 피를 보내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몸의 펌프는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제2의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근육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펌프를 단련하는데 걷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걷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사처럼 걸으십시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지점까지 속도를 내십시오. 그 상태를 최소 30분, 일주일에 3번 이상 유지하십시오. 걸을 때 척추를 곧게 펴고 코어 근육을 단단히 조이고 보폭을 넓게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발 뒤꿈치가 서울의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보조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여의도 사무실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주말에 소파에 누워있는 대신 남산의 산책로를 정복하거나 부산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걸으십시오. 모든 걸음은 혈관에서 정체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연료와 강력한 엔진을 갖췄다면 우리에게는 점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 누르는 혈관 스위치, 지압입니다. 이것은 동양의학의 비밀이며 앞선 두 방법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당신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용천혈입니다. 용용근, 용솟음 치는 힘을, 천관을은 샘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생명력의 원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잠들기 전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잠들어 있던 힘의 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손에 있습니다. 합곡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순환을 촉진하는 총괄 혈자리입니다. 피곤할 때 합곡혈을 눌러주십시오. 즉각적인 활력을 주는 약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스위치는 영역입니다. 단전 배꼽 아래 손가락 4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에너지의 바다로 불리며 남성의 원초적 생명력의 중심지입니다. 이 부위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밤 따뜻한 손바닥을 이 부위에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은 남성의 핵심 기능을 모두 기르고 강화할 것입니다. 먹고 걷고 누르십시오. 우습지 않습니까? 거대한 제약 산업은 해결책이 복잡하고 비싸야 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존에서 벗어나고 질병과 쇠락의 공포에서 탈출하는 비결은 이 세 가지 단순하고 원초적인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달콤한 빵 대신 그 한 줌의 견과류를 선택할 때 당신은 생명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있는 대신 빠르게 걷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힘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미루는 것은 스스로 혈관에 콘크리트를 한 겹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매일은 당신이 그 콘크리트를 부수는 큰 망치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 깊은 잠으로, 그 다음에는 더 맑아진 정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의 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힘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뿌리부터 치유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전투는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읽고 고개나 끄덕일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 명령이며 당신이 무력감의 장막을 찢고 빛으로 나아갈 전투 작전 지도입니다. 그냥 듣지 말고 모든 단어를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쇠락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관 청소기 실행 계획입니다. 이 생물학적 무기를 몸이 흡수할 황금 시간대 신성한 순간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서울의 밤이 걷히고 당신의 몸이 첫 번째 깨끗한 에너지를 갈망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해진 양을 덜어 아침 의식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따끈한 흰쌀밥 위에 뿌리거나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섞으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아침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전투를 위한 탄약을 장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소주나 시원한 맥주와 함께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신입니다. 그것은 신의 약에 독약을 섞는 행위이며 당신 몸의 노력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음은 혈관 펌프 실행 계획입니다. 우리는 공원의 노인들처럼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잠자는 야수를 깨울 것입니다. 순환계를 강제로 재시동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법은 인터벌 워킹입니다. 집을 나서 30분을 할애하십시오. 처음 5분은 몸을 드기 위해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다음 5분은 당신의 본 모습을 해방시키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걷고 운동선수처럼 팔을 힘차게 흔들며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까지 몸을 앞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몸에게 깨어나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다음 5분간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고 발가락 끝까지 흐르는 뜨거운 피를 느끼십시오. 그 지옥과 천국의 순환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불로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무기 혈관 스위치 실행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민준 박사의 디데이 전 워밍업 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와 연결되는 의식입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TV를 볼 때 통나무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용천혈을 찾아 지그시 누르십시오. 생명의 전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손을 바꿔 합곡혈을 누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웠을 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양손바닥을 뜨거워질 때까지 비비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끌어와 당신의 단전에 올려놓으십시오. 함께 눈을 감고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10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없는 사랑의 신호이며 당신이 깊고 건강한 연결을 위해 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몸의 문도 저절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도 당신이 매일 당신의 생명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3명의 내부의 적, 3명의 파괴자를 키운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제1일의 적 술과 담배.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피우는 담배 한 개비는 당신의 혈관을 스스로 쥐어짜고 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술 한 잔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남성 호르몬 공장인 간을 직접 공격하는 독약입니다. 제2의 적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한국의 미친 듯한 업무 환경은 당신의 남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당신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왕성하게 작동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생성하며 이 불구대천의 원수는 남성 호르몬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것입니다. 제3의 적 잘못된 식습관. 기름진 야식, 간편한 인스턴트 라면. 당신은 당신의 피를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피는 결코 가장 작은 미세 혈관까지 비집고 들어갈 수